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확실히 서울 외곽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가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노도강이라고 불리죠. 노원, 도봉, 강북구. 1차 하락 시기에서도 집값이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집값이 가장 늦게 상승세를 탔었던, 그래서 거의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전혀 집값 자체가 떨어진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하락장이라는 무게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가장 무거운 하락 추세를 보였던 곳이었는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그렇게 내려갔던 지하 1층 계단에서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도봉구에서는 2억 가까이 떨어진 곳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노도강은 늘 하락기가 어김없이 찾아오면 바로바로 반응을 가장 먼저 보였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 집값 하락세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곳이라 말할 수 있죠. 이런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상반기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그대로 묶여버린 건데, 특히 정책금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연필꽂이처럼 빽빽하게 꽂혀있는 곳들이라서 매수세가 특례대출 바람을 타고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들었던 곳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유입이 어려운 건 첫째, 노도강 집값에 빨간 신호 들어왔다.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가뜩이나 집값 떨어지는 거 신경 쓰이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이런 위험 무릅쓰고 사겠습니까? 그냥 빤스런 할 뿐이지. 그리고 둘째로, 집을 사고 싶어도 그렇게 한없이 유연했던 자금줄, 이제 얼어붙은 호수가 돼서 이건 물이 나오는 줄기가 아니라 그냥 얼어붙은 동태잖아. 얼마나 꽝꽝 얼어붙었는지 단 한 방울의 자금줄도 짜내지 못하는 그냥 유명무실 텅텅 비어있는 자금 창고. 그런 대출이 기본적으로 말라버렸기 때문이고요. 지금 실거래 하락 순위를 봐도 이건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죠. 그냥 길바닥에 딱 붙어있는 낙엽 수준인데 좀처럼 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원구 보시면 거의 3억대 하락폭을 보이는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있죠. 이젠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서 탈출을 시도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 거의 30% 가까이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이 갭 투자가 상당히 활발했던 곳인데 이제는 이렇게 전세 보증금 물고 들어가기가 겁나죠. 자칫 소액으로 집을 산다고 뻐기다가는 그냥 옥수수 털릴 것이 뻔한데, 그러니 애초에 갭투로 들어갔던 집주인들이 기존에 내놓은 가격보다 30% 이상 딜을 치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락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봉구 역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소형 평수 20평대가 하락 추세가 많았었는데 이젠 9평, 30평대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대부분 25% 이상 집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 지역이라고 부르는 노원구, 도봉구에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건 확실한 집값 약세장으로 이미 돌아섰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이젠 간보기도 부끄러울 정도.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이나 매한가지 집값이 뻔히 떨어질 거 둘 다 아는 건데 누가 총을 빨리 뽑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이건 이미 적과의 결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자와 매도자, 그러니까
집주인과 집주인과의 싸움이에요. 상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미 매수자는 이 게임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굳이 위험한 방아쇠를 당길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러니 상대는 집주인과 집주인이 되는 건데 누가 가격을 빨리 던지느냐, 그것으로 건파이어의 불을 뿜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가격을 후려치고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 하지만 그동안 대출로 공들인 피가 사무친 곳일 건데 뭐 무작위로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버티긴 건데, 도끼로 후려친 나무는 이미 피사의 탑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고 대세는 그렇게 쓰러지게 될 건데 적절한 타이밍을 아마 볼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또 강북구 역시도 이미 3억에 가까운 낙폭으로 계속해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도강이 이미 스타트를 끊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인 2차 하락이라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비강남권 중에서도 노도강 외에도 강서구도 집값 하락에 대한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곳이라 말할 수 있죠. 여기도 낙폭이 노도강보다 더 큰 것 같아. 3억 이상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가장 선호도가 높은 30평대 11월 거래가도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역시도 11월 들어서 3억 이상 날아가고 있고요. 은평 뉴타운에 개발 호재를 물고 그냥 치고 나가기 바빴던 것 같은데, 은평도 자칫 하락세에 거의 코너로 몰릴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약세장을 확실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죠. 수색 쪽 아파트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이젠 볼륨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범위가 다른 곳보단 그리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금천 역시도 안심할 수 없는 집값이라 볼 수 있겠죠. 의외로, 정말 의외로 강남 4구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서 머리를 한번 강남 쪽으로 디밀어 보려 했던 강동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워낙 강동 쪽 공급이 그동안 많았었죠.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물량의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 관계로 1차 하락기에도 의외의 폭락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11월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무슨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굵직하게 8억, 5억, 4억대로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도강이 스타트를 끊고 그 외 집값 하락이 컸던 지역들 중심으로 다시 1차 하락의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부동산 하락 원심력,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돌고 또 돌고 이러다 머리까지 돌겠다,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 회전 초밥집 판 돌리기를 하다가 엄청난 기세의 힘이 붙기 시작하죠. 사정없이 몰아치듯 집값의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미 중랑, 관악, 노원 쪽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됐고요. 나머지 구역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같은 권역 안에서 다른 양상으로, 그것도 차이가 별로 없이 윗집, 아랫집 같이 나란히 서 있게 되면 시황 자체가 장밋빛이라면 당연히 오뚜기처럼 밑으로 넘어가 있는 지표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온 사방 지뢰밭 금융 환경에다가 경제 지표도 지금 일본이 우리를 비웃는 판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해. 일본 경제계가 이미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다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 자체가 비실거리고 있고, 피크 차이나로 중국을 염려하는 한국이 남말할 때가 아닌데 거의 한국 사요나라를 외치고 있어서 그냥 작별을 고할 정도죠. 그 지표로 GDP 성장률이 한때
13%를 넘어섰던 수출 강국이 이젠 1.4%대로 내려앉았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경제 체질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모판에다가 푸릇푸릇 커갈 수 있었던 집값, 더 이상 그렇게 탄탄하던 뿌리를 잃어버리는 관계로 한 번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중국의 경기 동향이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대도 모락모락 연기처럼 솟아나고 있지만 이제 미국 기준금리, 한국 집값 그리 큰 함수관계 아닌 듯 보이죠? 미국 국채가 지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살살살살 내려가던 미국채 10년물이 이젠 4.7%짜리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한국 국채도 야금야금 4%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번 주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채가 군모 역할을 하는 거죠. 종아리 걷어붙여서 매질을 해댈 수 있는, 너무 방만했던 부동산 시장이 정신 한번 번쩍 들라고 매로 올려붙이고 있는 건데, 이젠 기준금리는 큰 테두리 안에서 긴축이라는 방향만 제시를 할 뿐 실제로 은행금리를 자극하는 건 국채 쪽에서 모든 역량들이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미국 연준이 굳이 기준금리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한 거죠. 우리가 굳이 나설 이유가 있나.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런 지표들 때문에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얼어 있는 채로 움직이지 않는 동상처럼 서 있는 물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점. 특히 집값이 비지로 채워져 있는 썩은 부위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그걸 갉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둥 뿌리가 헐거워져 가지고 금이 가네, 무너지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진행형 지표가 바로 국채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노도강만의 일이 아니죠. 이번 2차 하락은 원포인트 추락으로 빚어지는 도미노식 붕괴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판이라는 것. 월미도 가면 디스코 팡팡 있잖아요. 그냥 온 판이 들썩거려가지고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혼을 다 빼놓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판이 딱 그거라는 얘기.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죄다 이런 금융 환경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강남, 강북, 서울,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금리라는 고폭탄, 그리고 미국 국채가 뿌리채, 한국 부동산 금융 환경을 흔들어 버릴 그런 기세, 가장 기저의 경제가 방탄막 역할은 고사하고 구멍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무엇으로 이런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밸런싱 효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한국 기업의 잠재성을 가장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코스피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보세요.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공매도를 한 방에 첫 때리는 그냥 기관 외국인 투자자 골로 보냈어도 2400선이 무너질 줄. 코스닥도 푸르딩딩하게 죽어가고 있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매력이 상당 부분 훅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집값이 금융시장의 부실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금융시장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곳이 지금 부동산인데, 정말 길고도 긴 장기 불황 속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린 개포주공 1단지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아파트 이름이 12자나 돼.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요즘 아파트 이름 너무 어렵죠. 아마 며느리들 배려를 해준 것 같아. 시어머니들 이런 이름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냥 며느리 집 찾아 나섰다가는 길을 잃고 마는 거야. 앞에 DH 퍼스트이어까지는 신호가 들어왔는데 아이파크에서 정전이 돼버려. 이렇게 길고 긴 이름을 가진 개포주공 1단지 분양 당시 최고 경쟁률 155대 1까지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당시 분양가도 평당 4,750만 원, 112제곱이 19억 원대였어요. 시세 차익이 10억이 넘는다 뭐다 말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난리가 났어요. 입주가 11월 30일부터 이번 달부터인데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 신청 처리 불가 통보받았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죠. 여기 규모가 6,000세대 넘습니다. 근데 입주 불가 통보받아서 이번 달 입주를 못하게 되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기존 집주인들 전월세 계약 그냥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매 앞에서 전월세 5,174세대입니다. 6,702세대 중에 1,500세대 외에는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매매는 빨리 팔고 나가려 하고 전월세는 어떻게든 자금 돌려서 잔금도 치러야 할 상황일 건데 당장 입주가 밀려버리면 5,000세대가 몽땅 자기 집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존 살고 있던 전세 계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 들어올 전세 세입자도 아주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아비규환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000채 그냥 공중에 붕 뜰 수 있는 위기인데 이후 전세 시세도 여기 전월세 4,000채가 빨리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말부터 강남도 지금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권 거래 여기는 분상제 적용이 안 돼서 바로 전매가 되기는 하는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쉽게 치고 들어가기 어렵고 그냥 엄청난 집값 변동성 앞에서 한 번에 그냥 확 꺾일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산성역 포레스티아 무순위 공고가 내일 나올 거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2020년 입주를 했던 비교적 신축인데 입주 시점이 조금씩 늦춰지면서 1차 하락장을 맞는 바람에 된통 집값이 벌집이 됐었죠. 고점 13억까지 가다가 8억까지 헤맸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지금 10억 언저리까지 왔는데 이번에 분양가 5억에 나오게 돼서 자체 시세보다 5억 싼 공급이 되겠죠. 30평대 아파트가 5억이라 자체 시세는 10억이다. 어느 정도 지금의 고금리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총 7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입지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요. 자세한 건 모집 공고 나오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축이 입주가 늦어지면 이게 하락장과 잘못 물리게 될 때 상당 부분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죠. 이렇게 신축도 집값 하락세로 인해서 분양 프리미엄, 입주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15억 주고 9평 서울에 진입할 이유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끌어다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신축에다가 몰빵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그대로 호구가 되는 거죠. 청약, 그러니까 절대 민간 분양, 무지막지한 분양가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건 분명하고요.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안목만 잘 가질 수 있다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요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노도강 심상치가 않죠. 집값 하락의 선제 신호고요. 그것도 낙폭이 큰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늠자, 그리고 비가난권 역시도 의외로 낙폭이 큰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축도 이미 분양 입주 프리미엄 거의 사라지고 분양권 거래도 시들시들. 어쩌면 이런 신축급도 잘만 기다릴 수만 있다면 아주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수 있을 거고, 그러니 느긋하게 관망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